경북 영천 청도 출신 이만입니다. 최근 우리 주요 외신들을 보면 오늘 청문회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에 큰 손상을 줄 것이라는 보도를 연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무한 경쟁의 국제 무대와 4차 산업혁명 앞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또 신규 사업과 투자 계획에 골몰해야 될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의 책임자분들과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들이 정치 권력과 우리 기업 간의 검은 연결고리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를 정확하게 좀 밝히고 우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경 요처의 고리를 끊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2015년도 7월 25일, 2016년도 2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대화 도중에 대통령으로부터 문화 융성과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금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문화 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것이 강압적이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셨습니까? 사실 당시에 정확히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독대 당시에는 무슨 얘기였는지 잘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저희한테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 요청, 뭐 문화, 스포츠 포함해서 여러 각계각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어느 기관의 정보력보다도 정확하고 빠르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제 알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대략적으로도 모르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은 다른 재단에 출연한 여타 대기업과는 달리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100억대 이상의 개별적인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장님께서 승마협회의 회장을 맡고 35억짜리 계약 스포츠 회사와의 계약을 위해서 독일에까지 출장을 갑니다. 또 유럽 현지 회사에서 말들을 구입해서 그 구입한 말들을 정유라가 타고 다닙니다. 이런 사실들은 그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국제 스포츠 그 마장 마술에서 동의가 몇 등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560등입니다. 현재 560등짜리 선수를 2020년도에 그 올림픽에 2018년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승마협회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양호 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누구보다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2014년도에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사퇴해달라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짐작한 데는 최순실 등을 포함한 여러 재단과 스포츠 재단, 블루케이 등의 업체 등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신문지상에서만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포을 지역의 손혜원입니다. 이 삼성에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과거 구조조정본부라고 불렸던 조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룹의 방향과 전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 사실 이번 리콜 사태의 근원은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7 출시 한 달 전에 갤럭시 노트 7을 급히 출시한다는 결정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내려졌고 각 계열사는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경직적 조직 문화가 대량 리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총수 일가의 비선 실세라 할 수 있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일입니다. 이 참고인으로 모신 김상조 교수님은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의사 결정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은 각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심지어는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사주는 표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상대인 제일모직의 대주주 KCC의 자사주 전체 5.76%입니다. 전체를 팔아 넘겼고 물론 KCC는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그때 왜 파셨습니까? 전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 7 관련해서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가지셨던 저희 소비자분들께 저희가 그것도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 시간이라 좀 시간이 없습니다. 제 질문에 딱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파셨습니까? 5.76% 자사주?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고 당시 삼성 물산 합병 전에 이루어진 일로 네,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PPT는 화면들 봐주시고요. 그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합병이 어려울까봐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부회장님은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 팔아야 되는가라는 의견을 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 의견이 어떻든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각 회사의 CEO분들과 주요 경영진분들 이렇게 모아서 협의를 누가 하고 자사주를 팔라고 했습니까? 한 방향으로 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또 개인의 의견은 상관없이 저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팔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김종중 사장이 팔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김상조 교수님,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제가 김종중 사장을 만났을 때, 김종중 사장으로부터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자사주의 매각을 강력히 공고했는데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초반부에는 거부 의사를 보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팔게 되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나 뜨거운 일이라 이 부회장께서는 거부하신 건 아닙니까?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보는 것인데 이것까지 팔면서 이렇게 이 합병을 성사해야 되는가 부끄러워서 하신 건 아닙니까?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아직 합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걸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증명해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삼성 물산 합병 보고를 처음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도 잘 생각 안 나실 것 같으네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않지만 당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최고 경영진 몇 분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부회장께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손은 청와대에도 미쳤습니다. 지난 국민연금공단 기관 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미 2015년 5월 말 삼성물산 합병 계획이 발표되기 한 달 전 4월에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29일 한겨레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각종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안종범이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종범은 홍완선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였고 자기가 청와대로 끌어들인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을 통해 홍완선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에게도 물밑 작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홍완선 이사,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일체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입니다.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미 삼성은 합병 훨씬 이전인 작년 4월부터 최순실이 되었던 청와대가 되었던 이미 합병 문제를 알리고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도 이미 4월에 합병권을 알고 작업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당연히 4월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부회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재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그룹은 자신의 성공을 황금의 삼각축으로 설명합니다. 회장의 영도력, 미래전략실의 기획력, 그다음에 계열사의 전문 경영력. 과거에는 그것이 성공의 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변화한 어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삼성그룹이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방청객 및 취재 언론인들께서는 조사장이 정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 발전을 위한 자금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것이 강압적이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셨습니까? 사실 이 권력과 우리 기업 간의 금은 연결고리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를 정확하게 좀 밝히고 우리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정경 요처의 고리를 끊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2015년도 7월 25일, 2016년도 2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대화 도중에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과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어느 기관의 정보력보다도 정확하고 빠르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 정확히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독대 당시에는 무슨 얘기였는지 잘 솔직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저희한테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 요청, 뭐 문화, 스포츠 포함해서 여러 각계각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 출신 이만입니다. 최근 우리 주요 외신들을 보면 오늘 청문회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에 큰 손상을 줄 것이라는 보도를 연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무한 경쟁의 국제 무대와 4차 산업혁명 앞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또 신규 사업과 투자 계획에 골몰해야 될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의 책임자분들과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들이 정치